자, 안녕하십니까. 자, 식품위생학 오늘은 지난 시간 11강에 이어 제 12강 식품과 기생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64쪽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식품의 기생충의 개요가 나와 있죠. 기생충의 개요. 말 그대로 기생충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숙주에 기생해서 사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숙주가 피해를 입고 기생충은 이제 이득을 얻는 것이죠. 봅시다. 기생충의 개념 한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기생충의 개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한 종류의 생물체가 그 생애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숙주의 양분을 빼앗아 생활하는 방식의 기생생활. 보통 이제 숙주는 피해를 입죠. 이러한 기생생활을 하는 생물을 기생충이라 한다 했죠. 자, 숙주를 봅시다. 두 번째. 자, 숙주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크게 이제 기생생활에서 거처를 제공해주는 주체를 얘기한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요 숙주에는 반드시 중간 숙주와 종말 숙주가 있다. 여기는 체크해 주십시오. 중간 숙주하고 종말 숙주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중간 숙주는 뭡니까? 자, 숙주 중에서 기생충이 거의 발육하고 있고 종말 숙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물이죠. 중간 매개물입니다. 말 그대로 기생충이 발육하고 그 다음에 종말 숙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물이라고 볼 수 있죠. 중간 매개물. 이렇게 밑줄을 치시고 종말 숙주는 뭡니까? 기생충이 이제 중간 숙주를 통해 성장한 다음에 완전 발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숙주를 얘기하죠. 마지막. 그래서 완전 발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숙주. 자, 해가지고 여기에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생충의 감염 경로죠. 자, 기생충의 감염 경로를 보시면 1번 경구, 소화기계죠. 그 다음에 경피, 피부죠. 그 다음에 태반 감염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경구, 경피, 태반 감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산모의 태반이죠. 그래서 경구, 경피, 태반 감염. 요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태반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생충의 충난, 알이죠. 그 다음에 유충이 오염 부착된 식품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보통 이제 이런 유충, 대표적으로 알을 섭취했을 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알이 이제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화를 해서 이제 이게 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뭐 중간 숙주나 종말 숙주에 들어가서. 그 다음 3번 봅시다. 기생충에 감염된 동물의 고기를 섭취해서 그 동물 체내의 기생충이 그대로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기생충의 감염 현황이 나와 있죠. 이건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5쪽 가봅시다. 두 번째로 가보시면 기생충의 분류와 예방 대책이죠. 자, 기생충의 분류와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생충의 분류 나와 있는데, 자,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선충류, 그 다음에 흡충류,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조충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요것은 간단하게 체크하십시다. 선충류에 해당하는 거 종류 정도는. 자, 회충, 십이지장충, 구충, 요충, 동양모양 선충, 분선충.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크게 이제 우리가 제목적으로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흡충류 같은 경우는 간흡충, 폐흡충, 그 다음에 요꼬가흡충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충류로는 광자를 두조충, 그 다음에 무구조충, 그 다음에 유구조충, 위립조충, 외소조충이 있다. 뭐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종류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제 그 밑에 있죠. 주요 기생충 감염의 원인 식품.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는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합시다, 여러분. 자, 전체적으로. 자, 보통 이제 원인식품으로 따졌을 때는 어류. 자, 대표적으로 붕어, 잉어. 그죠? 자, 이런 중간 숙주 같은 경우가 간디스토마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은어에는 이제 요코가흡증이 있고, 연어, 송어에는 광열, 두조증, 그 다음에 오징어와 대구에는 아니사키스, 그 다음에 가물치와 메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관련기생충이 유구각구충이죠. 그 다음에 각각류 같은 경우 참개, 가재 이런 것도 잘 나오죠. 페디스토마입니다. 관련기생충이. 육류로서는 우리가 돼지고기에는 유구조충과 선모충이 있고, 그 다음에 쇠고기로서는 우리가 무구조충이 있죠. 그 다음에 채소류로서는 우리가 야채, 과일,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그 다음에 동양모선충이 있습니다. 요건 반드시 좀 암기를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시험 문제에 튀어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시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생충병의 예방대책이죠. 요것도 이렇게 체크를 하십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완전한 분뇨 처리를 하자. 이 정도는 뭐 그냥 밑줄을 안 치셔도 보통 기생충이 이제 분뇨에 의한 것들, 그렇죠? 동물이나 사람의 분뇨에 의한 것이 많죠. 그래서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지 말자. 요즘은 자 그렇게 되고, 예전에는 분뇨를 비료로 많이 사용했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여러분. 보통 야채류 같은 경우는 야채류에서 우리가 감염되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세척한다. 그래서 반드시 야채류는 어떻게 된다? 밑줄을 칩시다. 야채류 같은 경우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세척하면은 이 기생충 알이 90% 정도가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흐르는 물에 반드시 5회 이상 세척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0.2에서 0.5% 이제 중성 세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요걸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2번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밑줄을 칩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청정채소, 뭐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정기적으로 건변, 조기에 구충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구충제를 우리가 먹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감염성 축난 또는 유충으로 오염된 조리기구를 통해서 다른 식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다음에 수육, 어육 등은 충분히 가열 조리한 것을 먹자. 생식을 금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사 시 손을 항상 깨끗이 잘 씻는다. 뭐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거지만 요게 이제 시험에 야채류는 보통 5회 이상 세척을 하면은 90% 이상이 거의 자, 알이 제거된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165쪽에 기생충의 분류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이라고 나왔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회충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회충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를 합시다, 여러분. 자, 회충의 형태까지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여러분, 원통형으로서 길이가 15에서 35cm 정도이고, 암컷이 수컷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암컷이 수컷보다 크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166쪽이죠? 자, 기생, 소장에 기생한다. 여기다는 밑줄을 칩시다. 반드시 소장에 기생한다. 소장에 기생.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자, 166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 기생하며 감염 후 산란까지는 60에서 75일이고, 뭐 이거, 암컷 한 마리가 하루에 10에서 20만 개. 거의 비슷하니까 요것에 대한 특징을 따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 경로가 있죠. 그래서 감염을 봅시다. 요것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자, 분변에서, 자, 동물이나 사람의 분변에서 탈출한 다음에 채소 등을 통해 축난 형태로 우리가 경구 섭취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장에서 부화가 됩니다. 그 유충은 장벽을 뚫고 나가서 폐로 침입하고 그 기관, 인후, 식도 위를 거쳐서 소장에 성충이 된다 했을 때 요 감염 경로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분변을 탈출, 채소 등을 통해 축난 형태로 경구 섭취가 되면은 장에서 부화가 되고 그 유충은 장벽을 뚫고 폐나 기관, 인후, 식도 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소장에서 성충이 되는 것. 요것 아셔야 되고, 네 번째 증상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문제는
이런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이게 어떤 기생충에 의한 것인지 잘 나오죠. 자, 증상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증상. 자, 간단하게 보시면은 두통, 발열, 폐렴, 권태, 피로, 이미증. 이미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 우선은 이미증이라는 걸 다른 말로 이식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비정상적인 것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즐겨 먹는 증상이죠. 보통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가 막 진흙을 먹거나 흙을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래의 맛과는 다른 맛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미증,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장폐쇄, 그 다음 위장장애, 뭐 이런 게 있는데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예방, 자, 167쪽을 가보십시다. 자, 뭐 담관, 체관, 충수 등에 침입해서 위해를 일으키고 두통, 오심, 현기증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5번 봅시다. 예방법을 보시면 청정채소를 이용한다, 야채를 가열 조리한다, 마지막에 일광소독한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해충은 채소로부터 감염되기 때문에 보통 란에 의해서 충란에 의해서 가는 것이죠. 요거 별표를 칩시다.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특징이 주어지고 이게 어떤 기생충에 의한 것인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해충란의 특징이죠. 자, 일광에 약하기 때문에 일광이 약하다. 빛에 약한 것이죠. 그래서 빛을 쪼여준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열에도 약합니다. 그 다음에 영하 10에서 영하 15도씨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다. 다른 거에서는 저항성이 있습니다. 염장에서도 2주 이상 생존을 하고 저온 건조에도 강하지만 열에는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에는 약하다. 일광과 열에는 약하다. 반드시 요거 알아둡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뭐 염장시 2주 이상 생존, 그 다음에 영하 10에서 15도씨에서도 생존하고 저온 건조에도 강하고 대변 중 300일 이상 생존하고 20% 표백분 용액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는 내성이 강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광에 약하고 열에 약하다는 거 반드시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생충은 이제 구충이라고 하죠, 일명 12지장충.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자, 형태가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하게 형태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태는 자, 뭐 해충보다는 길이가 작죠. 자, 그래서 보통 5에서 11mm, 그 다음에 10에서 13mm면 보통 한 1cm 정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입에 예리한 절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니은번을 봅시다. 니은번. 그림 밑에 있는 니은번을 보시면 167쪽에 입에 예리한 절치가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장벽에 교착하고 그 다음 항문으로 자연 배출되는 예가 거의 없다. 뭐 여기다 밑줄 칩시다. 항문으로 자연 배출되는 예는 없고 대부분 공장 상부, 소장의 이제 위에 쪽에 있는 거죠. 공장 상부에 기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장 상부에 기생. 소장의 위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소장에서 기생한다. 당연히 이제 소장인데 그 위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부 쪽. 그 다음에 감염은 경구, 경피 감염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경구와 경피 감염, 특히 유충 같은 경우, 보통 회충 같은 경우 경구 감염이지만 우리가 구충은 경구 감염과 경피 감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피 감염이 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경구와 경피 감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경구는 이제 식품 음료수를 통해서 경피 감염, 손발 등을 통해서 체내로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 두시고 168쪽을 봅시다. 디귿이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경로죠. 감염 경로죠. 자, 분변을 탈출해서 경구 침입할 수도 있고 경피 침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유층 형태로 침입하고 경구 침입 같은 경우는 R 형태죠. 충란 형태죠. 체내 순환한 다음에 소장에 기생하고 성충 충란에 오염된 채소를 먹음으로써 경구 감염되거나 피부를 통하여 경피 감염이다. 피부를 통한 경피 감염까지 특징입니다. 요것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봅시다. 네 번째 증상을 가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한 빈혈의 밑줄을 칩시다. 대표적인 특징인데 심한 빈혈을 일으킨다. 다른 거와의 특징이죠. 심한 빈혈을 일으킨다는 것. 그 다음에 이미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색다른 음식을 자꾸 섭취하는 것이죠. 맛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항력이 저하된다. 그 다음 호흡기계 증상과 유사하고 겉절이.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디귿번.
겉절이 김치나 상추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체독증이라고 한다. 자, 밑줄을 칩시다. 겉절이 김치나 상추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체독증. 이건 뭡니까? 보통 체독증이란 거는 풋채소를 생식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풋채소, 그러니까 싱싱한 채소를 그냥 생식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질환인데 체독증이죠.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어린이가 심한 구충증에 걸리면은 신체와 지능의 발육이 저하되고 병원균에 대하여 저항력이 저하되므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보셨을 때는 기억에 심한 빈혈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디귿에 겉절이 김치나 상추 등에 의해 발생하는 체독증 이렇게 밑줄을 칩시다. 뭐 호흡기계 증상과 유사하다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예방법을 보시면 깨끗이 세정하고 야채를 가열 조리한다. 뭐 이건 전체적으로 공통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것이죠. 경피 감염이기 때문에 잘 봅시다. 니은 분뇨 처리한 오염된 흙과 접촉하지 말고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경피 감염이기 때문이죠. 맨발로 다니지 말자. 우리 손발에 의해서 피부로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뚫고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은 요건 다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상 이빨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6번의 특성 이것도 별표를 칩시다. 자 특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생충에 의한 감염인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저기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밑줄 칩시다. 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고 그 다음 또 있죠. 직사광선에 쪼이면 단시간 사멸한다. 이것도 뭐 중요하죠. 그 다음에 회축난에 비해서는 회축난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강하지만은 요것은 저항력이 약하다는 거. 요거의 특성 다 체크를 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편충의 기생충을 보시면 자 형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층 세포가 연결된 가는 식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암컷이 35에서 50mm 정도, 한 5cm 정도, 수컷이 30에서 45mm 길이고 생식기와 소화관이 있구나. 간단한 특징은 요것은 생식기와 소화관이 있구나. 자, 이렇게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감염은 충난, 알로스의 경구 감염과 소장 상부 부하 유충은 맹장 근처에서 성충이 된다. 주로 경구 감염이죠. 그러니까 회충과 편충은 경구지만은 우리가 구충 같은 경우 희비지장충은 경피 감염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증상은 복통, 오심, 구토, 빈혈, 설사, 식욕부진, 그 다음에 예방 뭐 나와 있죠. 특징. 온대지방의 보편적 기생충이고 감염 양상은 회충 경우와 유사하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충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고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봅시다. 요충이 나와 있죠. 요것도 아까처럼 회충하고 희비지장충처럼 요충도 좀 가끔 튀어나오는 문제죠. 자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요충을 보시면 1번 형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 부분에 한 쌍의 돌기가 있고 크기는 좀 작죠? 수컷이 2에서 5mm, 암컷이 조금 더 크죠? 8에서 13mm 정도입니다. 자, 근데 어디서 기생하죠? 반드시 기생은 맹장에서 한다. 이게 좀 다르죠, 여러분? 자, 아까 앞에까지는 전부 소장에서 기생하지만 요것이 맹장에서 기생한 이런 특징을 우리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감염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생의 맹장에 밑줄을 치시고 세 번째 감염도 또 다른 특징이 될 수 있죠. 체크합시다, 여러분. 체크합시다. 자, 감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장내에서 산란하지 않고 항문 주변 여기다 밑줄 칩시다. 항문 주위 피부 점막에 산란한다. 그러니까 항문 주위나 피부 점막에 알을 낳는 경우죠.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항문 근처를 긁어 오염된 손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축난으로 오염된 음식물 식기를 통해 경구 감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맹장의 기생 항문 주위에서 산란한다. 맹장의 기생 항문 주위에서 산란한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 디귿번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면 어른보다는 어린이에게 많이 감염된다. 알아두시고 증상을 봅시다. 네 번째 증상을 보시면은 자 항문 주위나 해음부 소양증. 소양증이 뭡니까, 여러분? 가려움이죠. 그러니까 가려움을 주는 가려움이 발생하는 증세를 얘기합니다. 소양증이 생기고 심하게 긁으면 발적 찰상이 생기면서 어린이의 경우 잠을 자지 못하고 신경질이 심해져 수축한다. 이 증상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십시오. 그러니까 요것의 그 요충의 특징은 다른 기생충과의 증상의 특징도 조금 다르고 감염도 우리가 주로
있는 쪽이 맹장이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의 특징에 의해서 우리가 요충이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예방 나와 있죠. 그 다음 6번의 특징을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며 전 세계적 발견이다. 이런 거 간단하게 밑줄 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주로 어린이에게서 굉장히 많이 발병한다. 자, 넘어가시고 170쪽 보시면은 집단 감염 밑줄을 치시고, 농촌보다는 보통 되게 이제 회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기생충은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은 농촌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감염이 많이 되는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요충은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에서의 감염률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무튼 저 요충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체크합시다. 잘 시험에 출제되죠.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동양모선충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 굳이 밑줄 치고 외우실 건 없고, 뒤에 가서 정리 단계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고, 봅시다. 형태 이렇게 수컷의 크기 나왔는데 굉장히 작죠. 감염, 오염된 야채나 손을 통하여 경구 감염되며, 여러분 여기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죠. 경구 감염과 경피 감염이 있다. 경구 감염. 그래서 주로 지금 우리가 경피로 감염되는 건 아까 누구하고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피부에 의한 감염은 12지장충과 바로 동양모선충에 의한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에도 나와 있죠. 경피 감염은 대개 모든 기생충이 경구에 의한 감염병인데, 입으로 우리가 소화기계 쪽으로 들어가는 감염병인데, 자, 경피가 피부에 의한 감염병은 12지장충과 동양모선충이 있구나.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증상은 다수가 기생하지 않는 한 뚜렷한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패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이죠. 자, 어패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하면,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간디스토마죠. 간디스토마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폐에서 기생하는 간디스토마, 간에서 기생하는 간디스토마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간흡충이죠. 간에서 기생할 수 있는 간흡충류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형태는 납작하며 10에서 10, 선충류는 아니죠, 여러분. 10에서 15mm 정도로서 입쪽과 배 쪽에 흡반을 갖는다. 말 그대로 흡충류죠. 그 다음에 2번의 감염 경로는 체크합시다. 요게 중요하죠. 2번의 감염 경로. 요거 체크합시다. 요거 체크하시고, 감염 경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특히 이제 간디스토마 중에서도 간흡충. 자, 요거 봅시다. 알을 통해, 축란을 통해서 분변과 함께 배출되고, 제일 중간 숙주가 바로 외우렁이. 여기다 밑줄 칩시다. 자, 외우렁이가 바로 제일 중간 숙주다. 중간 숙주를 반드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모 유충을 통해서 포자낭 유충, 그 다음에 레디 유충,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유미 유충, 그 다음에 담수어,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담수어가 있는데, 보통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얘기하죠. 자, 이게 제2 중간 숙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담수어를 우리 인간이 이제 섭취했을 때죠. 자, 피낭유충. 자, 그 다음에 경구감염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피낭유충도 밑줄을 칩시다. 보통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어떤 유충 형태로 감염이 되느냐 했을 때인데, 외우렁이 같은 경우는 축란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담수어는 유미유충 상태로 제2숙주에 감염이 되고, 보통 이제 피낭유충 형태로 감염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사람이죠. 종말숙주 해가지고 사람. 종말숙주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에게서 이제 마지막 성체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피낭유충 형태, 유미유충 형태, 축란 형태.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체크합시다. 그래서 좀 외워두셔야 되고, 탈랑 장내로 들어가서 성충이 되는 것이죠. 경구감염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71쪽을 봅시다. 증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담도폐쇄, 당간병, 간견병, 무조건 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간 경변과 황달 증상 여기에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니은 간 및 비장의 비대 그 다음 복수, 부종, 설사, 소화장애, 황달, 빈혈 등이 있다. 황달은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이흡충의 기생에 의해서 당관이 막혀서 발생하죠. 그래서 얼굴이 노랗게 뜨면서 간이 붓는 현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예방은 뭡니까? 담소의 생식을 반드시 금지한다. 그 다음에 충분히 가열해서 먹는다. 이런 거야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이니까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열에 강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죽지 않습니다. 이런 알들이. 그리고 뭐 그다음에 피낭유충도. 그래서 열에는 그러니까 단시간에는 죽지 않지만은 열에는 약해서 열에는 약하죠. 55도씨에서 15분. 그다음에 끓는 물에서는 한 1분 이상 가열하면 죽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열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압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페디스토마죠, 여러분.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간디스토마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간디스토마가 아니고 페디스토마를 가봅시다. 폐흡충류라고 하죠. 폐. 자, 형태는 콩알 모양이고 다몽색으로 한쪽은 평평 넘어가시고요. 가면 경로죠. 이것도 가면 경로를 체크합시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면 경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자, 축란의 형태로서 객단과 분변과 함께 배출되고 물속에서 부화가 된다. 이건 좀 다르죠. 물속에서 부화된 다음에 유모유충 형태에서 어디로 갑니까? 제1 중간 숙주가 있죠. 바로 다슬기입니다, 여러분. 다슬기 바로 제1 중간 숙주가 된다. 자, 반드시 유모유충 형태에서 제1 중간 숙주 다슬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포자당 유충, 레디 유충, 그 다음 유미 유충, 그 다음에 제2 중간 숙주가 있죠. 또 유모 유충에서 이제 요게 조금 다르죠. 유미 유충 해가지고 뭐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과 함께 같이 보시면 됩니다.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죠. 점점 자라가면서 성체가 되는 과정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각각류죠, 여러분. 민물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가재. 자, 요게 제2 중간 숙주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종말 숙주가 사람이겠죠. 자, 이것도 어떤 형태? 자, 피낭유충 형태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디스토마 피낭유충 형태로 어디로? 자, 같은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구 감염되는 거죠.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종말 숙주 사람에게. 이 종말 숙주 사람에게서 이제 결국은 성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탈락 소장 상부에 있다가 폐에서 성충이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성충은 사람뿐만 아니라 육식동물의 폐조직 축낭 형성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축란은 객단 뭐 입으로도 함께 외부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2쪽을 보시겠습니다. 172쪽을 보시면 예방법은 뭡니까? 간단하게 개나 가재 생식을 금지한다. 그죠? 민물가재 이런 거 민물개. 그 다음에 우리가 유행지역의 생수 음용을 금지하고 환자의 객단 분변 관리를 철저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네모 박스가 나와 있죠. 여러분 반드시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네모 박스가 아까 간디스토마와 페디스토마의 인체 감염형은 피낭유충이다. 이게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피낭유충으로 인체 감염이 된다. 그래서 피낭유충으로 사람 종말 숙주에 감염이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봅시다. 축란, 유모유충, 포자낭유충, 유충, 유미유충, 마지막에 여기 밑줄 칩시다. 피낭유충으로의 형태로 인체의 마지막 감염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코가와 흡충이라고 나와 있죠. 172쪽 3번째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난원형으로 표피에 가시가 나 있고 길이. 자, 넘어갑시다. 흡반을 갖는다. 이것도 흡충류죠, 여러분. 그러니까 흡충류 하면은 지금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흡충류에 해당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횡천흡충이라고 했는데 흡충류다. 횡천흡충. 뭐 뒤에 가서 정리된 또 표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외워두시면 되고 감염 경로를 봅시다. 이것도 축란 다슬기 제1 중간 숙주죠. 그 다음에 다소어는 제2 중간 숙주,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 요 감염 경로만 간단하게 체크합시다, 여러분. 감염 경로 거의
간 페디스토마와 비슷하죠. 증상. 기생에 의한 장애는 보통 일어나지 않으며 다수 기생하면은 만성 자카르타. 넘어갑시다 여러분. 예방법 나와있죠. 은어와 같은 민물고기 생식 금지. 그 다음에 조리 시 손을 깨끗이 세척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징 나와있죠. 간단하게 이것도 피낭유충 형태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열이나 피낭유충이 화학약품에 좀 저항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아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었던 것은 간디스토마, 그 다음에 페디스토마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절혈 두조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긴촌충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기생충도 되게 많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기생충 하면 해충, 요충, 십이지장충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것도 편충이다 여기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광절유두조충 같은 경우는 보통 형태가 회백석으로 3,000에서 4,000개의 마디,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그 크기는 3에서 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위에 뭐 흡구가 있다, 구멍, 약간 흡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주로 기생은 소장에서 기생하죠. 대부분 거의 똑같습니다. 그 예외적인 것만 빼놓고 맹장에서 기생하는 거, 소장에 기생하고 뭐 간에서 기생하는 거, 폐에서 기생하는 거 빼놓고는 축나는 분변과 같이 배출된다. 자, 감염 경로 나와 있죠 여러분. 감염 경로 체크합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른 특징이죠. 다른 기생충과 다른 특징들. 그래서 감염 경로. 자, 감염 경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란 아래 형태로 물벼룩 제1 중간 숙주죠. 그 다음에 담수어 제2 중간 숙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숙주, 사람에게 감염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173쪽을 가봅시다 여러분. 니은의 중간 숙주 나왔죠. 제1 중간 숙주는 물벼룩이 섭취하면 그 속에 전이 미충이 된다. 제2 중간 숙주는 우리가 담소 또는 연어, 송어, 농어, 물벼룩을 섭취하면 음이충이 되고. 자, 그거 간단하게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음이충의 저항력은 상당히 강해서 건조, 염지 또는 냉동시켜도 죽지 않지만 고온에서는 약하다. 뭐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렇게만 보십시다. 그 다음에 감염 경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증상을 봅시다 여러분. 증상은 거의 뭐 비슷한데 식욕, 감퇴, 복통, 오심, 구토, 설사인데, 자, 악성빈혈 요거죠. 그래서 악성빈혈에다 밑줄을 칩시다. 자, 악성빈혈. 바이타민 B 같은 경우 B를 대량 흡수하기 때문에 예방법은 뭐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가열 섭취한다, 생식을 금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구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충이라고 나와 있죠. 유구각 구충을 봅시다. 형태 여기 좀 약간 특징이 다르죠. 주로 어디에서 서식합니까?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극동지방에 분포한다. 간단하게 밑줄 칩시다. 보통 극동지방에 분포한다. 그 다음 감염 경로를 봅시다 여러분. 감염 경로 같은 경우 요거 체크하셔야죠. 감염 경로. 자, 개, 고양이 등의 분변에서 배출된 축난. 개, 고양이가 숙주를 이루죠. 그 다음에 자, 제1 중간 숙주가 누굽니까? 물벼룩이고 가물치매기, 뱀장어가 제2 중간 숙주.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종말 숙주가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종말 숙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와 고양이. 보통 종말 숙주. 마지막 성체로서 자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게 우리가 종말 숙주죠. 그래서 개, 고양이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건 니은에 나왔죠. 제3기 유충이 기생한 담소의 생식. 중간에 이제 사람이 이 중간, 제2 중간 숙주, 가무치나 메기를 갖다가 생식으로 섭취했을 때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을 봅시다 여러분. 디귿. 수컷은 유충이 피하 조직 등의 종양을 만들어 기생하며 때로는 체내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자, 넘어가시고 세 번째 증상을 봅시다. 유충이 근육 또는 피하 조직에 기생하여, 여기다 밑줄 칩시다. 특이점이죠. 피하 조직에 기생하기 때문에 피하 조직 기생. 그래서 피하 조직, 소장이 아니고 피하 조직에 기생해서 뭘 일으킨다? 자, 피부 유종을 일으킨다. 피부.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복통, 메스꺼움, 구토, 발열 증상 예방법으로서는 가무치나 메기 등의 담소에 생식을 반드시 금지한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사키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니사키스를 봅시다.
자, 형태는 아니사키스 속의 성충은 본래 제2 중간 숙주인 해산 포유류, 소화관에서 기생하며 암컷은 12cm, 좀 길죠. 그 다음에 수컷은 약 8cm 정도이고 고래의 위에서도 2, 3cm의 미성숙충이 발견되었다. 고래의 위에도 자 2, 3cm의 미성숙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특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가면 경로, 요거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요거에 체크를 합시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면 경로 중에서도 고래, 돌고래로부터 배출된 축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간 숙주가 뭡니까? 각각류죠? 크릴새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오징어, 고등어, 대구, 청어는 제2 중간 숙주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여기에서 고래, 요게 종말 숙주다. 또 다르죠? 보통 우리 사람에게서의 종말 숙주가 보였는데 이런 어패류에 의한 것은 고래가 종말 숙주가 된다. 이 고래에서 성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니은을 봅시다. 그거 체크하시고 기억 반드시 체크합시다, 여러분. 종말 숙주 외우셔야 됩니다. 고래. 그 다음에 제1 중간 숙주인 고등어, 전갱이, 청어, 가자미, 알, 갈치, 대구, 오징어 등에서 유충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증상을 봅시다. 위장벽에서 유가종, 염증이 일으켜서 그 종양을 일으키기도 형성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복통, 메스꺼움 다 비슷한 증상입니다. 예방법, 뭐 해산어를, 그러니까 해산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다 물고기를 생식으로 거의 먹지 말자. 그 다음에 뭐 요거의 특징이 있다면 겨자에는 저항력이 약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미료에서는 내성이 강하다. 오래 생존. 그 다음 생선을 조리할 때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7번째 가봅시다. 만선열 두조충이라고 하죠. 자, 뭐 만선 스파르나줌 나눔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감염 경로를 체크합시다. 감염 경로.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의 감염 같은 경우는 감염 경로가 있는 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뭐 채소를 위한 건 종말 숙주가 거의 누구였습니까? 모두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2번 봅시다, 여러분. 기억, 축란, 중간 숙주, 제일 중간 숙주가 물벼룩이죠. 그 다음에 제2 중간 숙주는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때 그때 이제 비교하시면 되니까 뱀, 개구리, 담서, 닭, 포유류. 그 다음 마지막에 종말 숙주는 누굽니까? 이렇게 고양이, 닭이다. 칠판에 다 판서는 안 했지만 여러분 감염 경로들은 더 어느 정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나오니까는 그게 주어지고 나서 이게 어떤 기생충에 의한 감염인가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오죠. 그럼 니은을 봅시다. 사람은 개구리 생식에 의해 또는 감염된 물벼룩을 물과 함께 마시거나 이 유충을 가진 뱀, 개구리를 먹은 닭의 근육을 생식할 때 보통 우리가 닭회 같은 경우도 저 지방에서 먹죠. 그 뭐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뭐 회로 먹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겁니다. 디귿. 그 다음에 고양이, 개, 장에 기생하는 성충. 그 다음에 산란한 축란이 숙주에 기생할 수 있다. 증상은 뭡니까, 여러분? 기생 부위에 조직하는데 무통성, 통증이 없죠. 종양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비뇨에 기생한다. 비뇨. 자, 우리가 보통 오줌을 누울 때, 그죠? 그래서 비뇨에 기생해서 요통, 혈뇨 등이 발생하고 피가 섞인 오줌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구 내에 존재 시 돌출, 안구가 돌출되고 운동장애,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쪽 봅시다. 예방법은 특히 이제 종말 숙주에 있는 거 보통 개고양이는 잘 뭐 닭이죠. 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하자.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수육으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이죠. 보통 수육이라는 건 뭡니까? 돼지나 소를 얘기하죠. 우리 가축의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1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무구조충이라고 나와있죠. 일명 우리는 요것을 민촌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촌충 중에서도 민촌충이구나. 돼있죠? 형태를 봅시다, 여러분. 이 상당히 길죠, 여러분. 보통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근데 보통은 10에서 12m 길이는, 근데 길이가 16에서 20mm의
1000개의 체절로 되어 있는 대형 조충이다. 와, 엄청 길죠, 여러분. 그지? 1000개의 체절로 되어 있고 길이는 10에서 12m. 성충의 두 절에는 작은 4개의 반구상 흙반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끝에 문이나 소구가 없고 오히려 약간 함몰되어 있다. 이건 뭐 안 외우셔도 되고, 중간 숙주를 봅시다. 누굽니까? 자, 두 번째 중간 숙주는 반드시 소입니다. 소. 소죠? 그 다음에 가명 경로 한번 체크합시다. 목초에 충남 묻은 것을 그 알을 소가 섭취하면 12지장에서 유충의 형태로 장벽을 뚫고 혈류에 따라 근육 속에 침입, 사람에게 경구 감염. 그래서 마지막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종말 숙주라고 볼 수 있죠. 소장의 기생에서 성충이 된다. 감염 경로 체크하십시다. 근데 어차피 중간 숙주가 우리가 소이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감염 경로 됐고, 증상은 배변 시 항문을 빠져나오는 편절에 의해 이물감을 느끼다. 상당히 길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성충이 사람의 소장 상부에 기생하므로 이게 상당히 길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통을 일으키고 식욕부진, 소화불량, 배고픔, 구토가 이렇게 되죠. 예방법은 뭡니까? 소고기를 충분히 익혀서 섭취한다. 소가 먹는 사료에 분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성충으로 우리가 경구 감염이 되기는 어렵죠. 아래 이한 것들이죠, 여러분. 소가 먹는 사료에 분뇨 오염 방지하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76쪽을 가봅시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유구조충 나와 있죠. 이때는 유구조충이 또 이제 뭡니까? 자, 무구조충이 아닌 유구조충 해가지고 일명 갈고리촌충. 갈고리 하면은 딱 이제 요거의 특징이 있겠죠, 여러분. 자, 길이가 2에서 7m. 오유, 이것도 상당히 길죠. 뭐 아까 무구조충보다는 좀 짧지만 뭐 폭 같은 경우는 5에서 6mm 내 아래 크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크기는 매우 작죠. 성충은 굉장히 긴데 31에서 43 마이크로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요. 무구조충과 비슷하지만 머리에 갈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 갈고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봅시다. 구형으로 된 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 중간 숙주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중간 숙주는 누굽니까? 소가 아니죠. 이 유구조충 바로 돼지입니다, 여러분. 돼지.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감염 경로도 같이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변과 함께 배출된 충난을 돼지가 섭취했을 때 돼지의 소장에서 이제 부화가 돼서 유충 형태가 된 다음에 장벽을 뚫고 혈류를 따라 근육으로 이행. 이것을 이 돼지를 이제 사람이 생식했을 때는 사람에게 경구 감염 또는 소장에서 기생하여 성충이 된다. 뭐 지방 같은 데서는 돼지를 좀 생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곧 잡아가지고.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사람은 낭충이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여기다 밑줄 칩시다. 낭충이 들어있는 돼지고기 섭취함으로써 감염이 된다. 유구낭충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염. 성충이 됐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무구조충이나 유구조충은 그쵸, 섭취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 또 하나 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위산에 의해서 죽기도 하지만 이런 아래 형태는 위에서도 견디고 우리가 장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람은 낭충이 들어있는 돼지고기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되고, 낭미충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충이 소장에 기생하는 것 외에도 오염된 음식물 또는 직접 환자의 손을 통해서 충난 형태로 섭취가 되면은 돼지에서 같이 낭충이 사람의 장기나 조직 등에 기생할 수도 있습니다. 알 형태로도 돼지처럼 우리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 증상. 기생에 의한 장애는 심하지는 않지만 오심, 구토, 두통, 과민한 감정 상태, 때로는 장관을 폐쇄시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년 내지 수십 년을 기생하기 때문에 갈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배설에 의해서도 나오지를 않죠, 여러분. 빈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또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선모충 가봅시다. 선모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염 경로가 사람을 비롯해 돼지, 개, 뭐 포유동물에 의해 감염.
포유동물로 가면 된다. 포유동물에 의해 감염. 여기다만 밑줄 칩시다. 사람의 감염은 주로 피낭유충을 갖는 돼지고기 생식에 의해 감염된다. 이렇게 보시고 177쪽을 보시면은 증상, 고열, 근육통, 호흡곤란, 언어장애 간단하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돼지고기 충분히 가열해서 먹고 지는 병원체를 보유하므로 처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 피낭자충은 저항력이 강해서 여기다 밑줄을 치셔도 되겠습니다. 고온과 저온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다. 그러나 염지나 건조에서도 죽지 않으므로 조리할 때는 충분히 가열을 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가봅시다. 톡소플라즈마증. 뭐 여기는 뭐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형태에서 좀 보시면 되겠죠. 감염 경로 보시고 증상 보시고 예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돼지개, 고양이 등의 가축에 널리 감염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78쪽을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이게 표가 나와 있죠. 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간단한 이런 핵심 요약 형태로서 반드시 여기를 외웁시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우선 채소류에 의한 감염, 수육에 의한 감염, 어패류에 의한 감염의 종류를 반드시 외우시고, 채소류에 의한 감염은 뭐가 있다? 기생충이 회충, 십이지장충, 그 다음에 동양모선충, 편충, 요충. 그 다음에 수육에 의한 감염은 무구조충, 유구조충 했죠? 선모충, 톡소플라즈마 했고. 그 다음에 어패류에 의한 감염은 뭡니까?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요코과흡충, 광절 유도주 그 다음에 유과구충, 아니사키스, 그 다음에 맨솔류 두조충이 있죠. 자,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이 기생 파트에서 대개 소장이지만 소장이 아닌 부분이 있죠, 보통. 편충과 요충은 맹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수육에 의한 감염을 보시면은, 자, 보통 무구조충이 소고, 유구조충이 돼지, 요 정도도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증상을 보셔도 보통 체크 한번 합시다. 12지장충에는 심한 빈혈, 그 다음 체독증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요충 같은 경우는 항문 소양증, 항문의 가려움 증세죠. 뭐 선모충은 고열이 있죠.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특징을 또 보시면은, 자, 회충은 열 일광에 약하다. 다른 거엔 저항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특히 12지장충 봅시다. 경구와 경피 감염이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예방법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발로 다니지 말자. 이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충을 봅시다. 항문 주위에서 산란된다는 거, 이런 게 특징이죠. 이게 다른 기생충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동양모 선충 같은 경우도 경피 감염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반드시 외웁시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 다 외워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체크한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수육에 의한 감염의 기생충도 뭐 무구낭충, 유구낭충 있는데 이런 거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러니까 우선 채소류와 수육에 의한 감염은 뭘 외우셔야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채소류에 의한 감염의 기생충, 그 다음에 수육에 의한 기생충 종류, 그 다음에 주로 어디서 기생하는 거, 소장 말고 맹장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수육에 의한 감염은 소와 돼지,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예방법, 간단하게 맨발로 다니지 마는 것, 그 다음에 어패류에 의한 감염 봅시다. 자, 어패류에 의한 감염은 제1중간숙주, 제2중간숙주가 있죠.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반드시 외웁시다. 간디스토마는 제1중간숙주가 외우렁이, 그 다음 페디스토마는 다슬기, 그 다음에 제2중간숙주, 나머지 다 나와 있죠. 어찌됐건 제1중간, 제2중간,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그 다음 요코과흡충, 광절유 두조충, 유과구충, 아니사키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증상. 이 중에서도 뭐 간디스토마는 간에 대한 거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광절유 두조충 같은 경우는 뭡니까? 빈혈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간디스토마는 인체 감염형은 피낭유충, 그 다음에 페디스토마도 요코과흡충도 피낭유충이죠. 그 다음에 유구과구충은 뭡니까? 종말숙주가 개, 고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니사키스 같은 경우는 종말숙주가 고래라는 거. 맨솔류 두조충은 개, 고양이다. 이런 다른 기생충과의 구별될 수 있는 특징들을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런 부분의 문제에서 이제 어떤 기생충에 의한 감염이냐,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상 핵심 문제 풀이도 함께 나가려고 했는데 요거는 제 13강에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같이 13강에서 식품과 위생 동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 12강을 마치겠습니다.